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뿌리뿌리.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올해 5월부터 새로 오신 심승재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질환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심승재 원장님 소개를 드리면 청주 세광고 졸업하고 충남대 의대 졸업하시고 제주대병원 전공의 마치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 및 외래교수 경력을 마치시고 저희 병원에 올해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심승재 원장님께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건데 일단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뿌리병원에서 어깨, 팔꿈치, 무릎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심승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심승재 원장님,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상이신가요? 환자분들께 어깨 질환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보통 오십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십견 말고도 어깨 질환은 수십 가지 종류가 넘게 있습니다. 중에서도 오늘은 어깨 질환 중에 하나인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오십견 말씀하셨는데 오십견은 어깨에도 오지만 고관절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또 고관절에 생기는 그 오십견, 견자를 빼야 되겠죠. 고관절이니까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 고관절에도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오십견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십견을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석회성 건염과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의 차이가 있을까요? 오십견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관절 주머니에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유착이 그리고 두꺼워지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질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온다든지, 이제 밤에 잘 때 뭐 아픈 쪽으로 누워서 자면 통증이 있다든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석회성 건염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제 석회성 건염은 어깨 중에서도 어깨 힘줄에 해당되는 회전근개 힘줄 안에 이제 석회성 물질이 침착되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석회성 건염은 왜 생기게 되나요?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이제 힘줄에 괴사가 오게 되고 이후 석회화 과정이 순서로 진행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한 이것이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활력세포에 의해 세포 매개 과정을 거치는 반응성 석회화 과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저도 이제 뭐 무릎도 보고 고관절도 보고 하면 석회화 건염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 어깨에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회화 건염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런 쪽에서 보면 이게 저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괴사가 오게 되고 뭐 활력세포의 세포 매개 과정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이제 좀 덜 생기게 하려면 평소 물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좀 수분 섭취가 좀 제한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다 라고 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 자주 드세요. 뭐 자주 드시면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 때는 운동 제한이 생기고 네네. 그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증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석회성 건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석회성 건염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석회가 흡수되는 과정 때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요. 이제 석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석회화 전기, 석회화기, 석회화 후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 전기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석회화기에도 이제 형성기, 이제 흡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형성기 때는 이제 경미한 통증이라든지
이제 특정한 자세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흡수기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밤에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예, 제가 응급실에서 한번 근무를 해볼 때 밤늦게 여자 환자분이 굉장히 어깨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서 119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가시게 됐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석회가 좀 딱딱해서 흡수가 되기 전에 아플 것 같은데 네. 흡수가 될 때 오히려 석회가 좀 물렁물렁할 때 아파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석회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딱딱한 분필 같은 이제 형태를 띠게 되고 이제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흡수기 때는 크림 또는 치약 같은 그런 형상을 띠게 됩니다. 네, 저도 석회화 건염으로도 한번 정말 밤에 너무 찹다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2시, 3시 정도에 나와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본인이요? 저도 한 10년 전 젊은 나이에. 네, 젊은 나이에. 근데 그때 이후로 딱 한 번 있었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갑자기 젊은 여자분이 갑자기 응급실 갈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보면 관절 부위가 갑자기 열감이 나거나 뭐 발적이 좀 뻘겋게 되거나 그다음에 극심한 통증이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뭐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두 가지 정도가 그 석회화 건염이랑 뭐 통풍 이 정도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되게 극심한 통증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담입니다. 그러면 이 석회화 건염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진단은 이제 엑스레이, 초음파 또는 MRI를 통해서 그 힘줄 안에 석회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힘줄 안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뼈는 일반적으로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심준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MRI까지 꼭 찍어 보시나요? 사실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하기 때문에 엑스레이과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석회가 보이는 것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한다면 엑스레이만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에 이 석회화 건염이라는 게 조금 틀린 게 석회화 건염이 좀 세게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석회화가 된 상태로 남으면 증상은 다 좋아졌지만 엑스레이 찍으면 계속 그놈이 보이거든요. 평생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오셨는데 요게 새로 생긴 건지 기존부터 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새로 생긴 건 약간 좀 흐릿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들이 좀 시간이 흐르면 뭔가 이렇게 딱 성숙된 이제 딱 경계가 잘 그려지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엑스레이로 진단을 내리는데 조금 감별을 요할 때 이럴 때는 이제 MRI까지도 간혹 드물게 찍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서 이거는 석회성 건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환자분들이 아니 당신이 엑스레이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냥 엑스레이까지만 찍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면 MRI까지 찍어보시죠까지 하시는지.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게 그 의사의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연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륜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30대 때 이럴 때는 그런 뭔가 교과서적인 언론적인 거에 대해서 환자랑도 이건 필요 없습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끝까지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좀 지날수록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의 그런 뭐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확인 안 하면 이분이 뭔가 그런 게 해결될 궁금증이나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것도 치료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꾸로인 경우도 많거든요. MRI가 필요했는데도 이건 MRI 왜 찍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있으면 그럼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한번 MRI 안 찍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시다가 그래도 계속 불편하시면 그때 한번 찍어보죠. 뭐 거꾸로 점서부터 이렇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 환자분이 이 검사를 꼭 하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환자분의 의향을 존중해서 같이 진단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성 건염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시간이 지나면 통증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치료는 일단 일반적으로 그 자연적인 경과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석회화기를 거쳐서 석회화 후기가 될 경우에 이제 증상이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되고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첫 번째로 이제 소염진 통제, 먹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체해 충격파를 통해서 석회 침착 부위에 이제 충격파를 가해서 석회 물질을 분해시키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가 봐요. 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이제 만성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드물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어깨 주변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이제 카메라로 화면을 보면서 실제 이제 석회가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석회를 제거하고 힘줄이 만약에 손상되어 있다면 힘줄을 같이 봉합해주는 이제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석회화건염이 뭔지, 뭐 원인은 뭔지, 증상은 어떤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뭐 또 더 당부하고 싶거나 주의의 말씀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어깨 질환하면 오십견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어깨 질환에는 오십견 말고도 수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 질환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이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어깨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냥 오십견이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꼭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어깨를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심승재 원장님 모시고 어깨 질환 중에 하나인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심승재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50개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정확하게 병원을 오셔갖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